제 학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스타쌤이에요. 이렇게 가득 이제 와주신 모습 보니까 너무 감개가 무량한데요. 제가 2년 전에 학원 개원했을 때 와주신 학부모님 2번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5번 와주셨고, 두 번째 2분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7명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던 게 2년 전인데, 근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열심히 했나봐요.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또 좋은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텔라 선생님인데, 저는 사실 대치동 학원장에 어울리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아웃사이더고, 저는 강남 출신도 아니에요. 서울 외곽 지역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근데 이제 되게 또 열심히 해서 대원외고도 하고, 또 운이 좋아서 미국 학부 유학도 가고, 그 후에는 광고회사 조금 이제 재직했었고, 강남 해커스 본원에서 이제 토플 강사했었고, 또 여기 오기 전에는 목동에서 일했었고, 대치에서는 이제 유학생들 SAT 조금 지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원하게 된 지는 2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아웃사이더이다 보니까 모든 삶의 챕터에서 치열하게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아이들한테도 전해지고 학부모님들께도 전해지다 보니까 또 저희 학원이 좋은 인상을 이제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스테이가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설명회를 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드리는 이제 제시하는 방법이 많은 길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저의 교육 철학하고 또 이제 학부모님의 교육 철학하고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학생 성향하고도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20년쯤 전에 영어를 되게 못했던 중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다큐멘터리 보다가 아이비리그에 대한 걸 보다가 외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리딩하고 리스닝은 노력으로 극복을 했어요. 어휘도 많이 외우고. 근데 스피킹하고 라이팅은 초등 때 전혀 그게 선행학습이 안 됐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나 운이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지인분이신데 통역사 선생님이세요. 지금은 80대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50대, 60대 정도 되셨는데, 박정희 그 대통령 시절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 이제 통역을 하시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문법 패턴마다 한 300문장 정도를 체화를 시켜주셨는데, 말하기로 체화를 시켜주셨어요. 쓰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모든 문법이 입에 붙어버렸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즉각적으로, 그리고 이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게 사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이제 대원외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갔는데 제 꼴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어휘에 집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플 단어 외우고 SAT 단어 외우고 그렇게 했는데, 또 영어에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수학 내신에 C가 쫙 깔린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이 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 떨어지면 간다는 데가 요 미들버리 컬리지예요. 그리고 여기를 붙게 됐는데 다행히도 제가 4년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SAT 점수, 그 영어 점수는 아이비리그를 가고도 충분히 남을 점수였어요. 2,400점 만점에 2,250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수학 열심히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 말부터 스텔라 극상위 학원 하게 되었고, 이제 학원 이름을 이제 극상위로 잡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기본기가 잡은 학생들이 와줬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엄청나게 1년 만에 많이 점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더를 읽기를 되게 힘들어했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제가 이따가 이제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이제 1984 너무 잘 읽어요. 미국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읽는 거죠. To Kill a Mockingbird, 앵무새 죽이기 너무 잘 읽어요. 그래서 초 4, 5학년 수준의 리딩 실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고등학생 수준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레벨 테스트를 보다 보면은 인연이 닿지 않아서 안타까웠던 학생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비슷한 학생들로 수준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근데 이 학생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괜찮아 보였고, 그리고 대치동에서 영어 학원을 쭉 한 번도 쉬지 않고 다녔대요. 근데 이제 말을 해보면은 기본적인 문법이 다 틀리고, 어순이나 이런 것들이 체화가 전혀 안 돼 있고, 단어도 어휘도 너무 안 잡혀 있고, 근데 말씀 들어보면은 숙제도 항상 열심히 하고 성실한 학생이
이래요. 너무 안타깝고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인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교육 시장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생겼어요. 아, 많은 학원들이 입학은 굉장히 어렵게 해놓는구나. 근데 그 후에 이 학생의 학습 과정이 잘 트래킹이 되고 있을까? 꼼꼼히 잡아주고 있을까? 아, 그래서 이제 특출난 학생은 그 안에서 노출식으로도 공부를 하면서 향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닌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노출식 영어 교육의 함정은 뭐냐면은 일단 많은 학원들의 원어민 선생님이 있죠. 근데 그 반에서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할까요? 원어민 선생님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은 가끔 이제 조금씩 곁들여서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원어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있는 거는 자막 없이 믿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말을 이렇게 조금 참여를 하긴 하는데 broken English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뭐 외국 생활 했던 친구들은 그렇진 않는데,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그때그때 그 교정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학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텔라 극상의 영어 학원이 이제 열렸다고 하니까 5학년, 6학년 때쯤에 테스트를 보러 오시는데 그게 영어가 안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또 충격을 받으시는 일들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스텔라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머니 원서를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많이 읽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원서를 대충 이제 흐름만 보게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정확히 챕터별로 그리고 페이지별로 정독했는지 잘 이해했는지 그거를 퀴즈를 빡세게 보는 디테일하게 보는 그런 학원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휘 암기를 또 따로 시켜주는 학원에 가셔야 되는데 아이들 특징이 그날 외운 거는 다음날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학원에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요약하자면 어머니 빡센 영도가 있으면 빡센 영도 보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학부모님께서 쌤 그런 학원이 없어요. 그런 학원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친구 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조금 1, 2년 일찍 만났다면 조금 저학년에 만났다면 너무나 영어가 달라졌을 텐데 굉장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서 퀴즈를 제가 다 만들거든요. 근데 보통은 영어 도서관이나 많은 학원에서 책을 전체 책을 읽으면은 그 전체 책에 대해서 문제 한 20개 정도 돼요. 그 아이들이 운이 좋으면은 다 마치고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꼼꼼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한 20페이지 정도 읽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퀴즈 있잖아요. 이거 제가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읽고 만들지 않으면요. 아이가 정확하게 읽었는지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잠도 못 자요. 이런 거 하느라고. 네. 근데 또 재밌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미반에서 Man Search for Meaning 요거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자세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었는지 그래서 요 멀티플 초이스 퀴즈 정말 자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잘 읽었는지 빈칸 내는 거 주관식도 나오고 객관식도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거를 통과를 못하면 아이들이 그 몇십 페이지 되는 거를 녹음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읽어보게 되고 또 정도 관리가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학년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가끔 대치동 얘기가 나올 때 과도한 사교육의 온상이다. 아이들 불행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나본 대치동 아이들은 되게 순수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줄넘기학원 갔다가 오고 너무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안정적인 교육 환경과 정서적 환경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또 키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타임라인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가 조화롭게 자라기 위해서는 중등의 영어, 수학, 내신 이렇게 병행이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조금 조화로운 그런 일상생활을 주시기 위해서 영어는 초등 안에 끝내야 되고 그리고 수학은 중학교 때 힘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대한
타임라인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초6 그리고 중1 자유학기 때까지 내신 시작하기 전까지 이상적인 실력 어느 정도 되면 아이가 조화롭게 학교 생활을 병행을 하고 수학을 잘 디벨롭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원서 한 5, 6점대 정도 편안하게 읽는 실력이면 좋겠죠. 그리고 수능 1등급 굳이 그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어도 1등급이 나오는 실력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중등 내신 정도는 학원 다니지 않고 본인이 자기주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대학 또 직장생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인 점수, IBT 점수가 약 100점 가깝게 나와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언어적인 깊이도 있어야 되고 학습적인 디테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녹출식 환경에 우리 아이가 거기서 이제 번성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찬스에 맡긴다. 그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죠. 왜냐면은 이거는 회고적으로밖에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한 6학년 중1 정도 돼서 이렇게 어학원을 보내면서 노출식으로 시켜봤더니 잘 됐더라. 이 아이한테 맞았더라. 근데 만약에 맞지 않았더라면은 그때부터 또 찬스가 있을까요? 그게 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학년 영어 해답은요. 저는 사실 딱 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바로 스피킹입니다. 스피킹. 근데 스피킹이 발음만 좋고 그리고 단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뜻이 잘 통하면은 저학년 때는 좀 잘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broken English예요. 네, 저희 원어민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원어민 학생들 보면은 2학년,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1, 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문법 규칙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킹은 제 생각에는 언어의 구조, 스트럭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스피킹에는 문법 체계가 녹아 있고요. 건물로 치면은 뼈대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지 않고 딜레이 없이 즉각적으로 발화가 돼야 하고요. 정확해야 하죠. 그리고 스피킹을 손으로 쓰면은 라이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골격에 어휘라는 살을 입히면 그러면 리딩하고 리스닝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내에는 이 골격을 정말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 3학년에서는요. 정확한 스트럭처, 이 구조를 체화하고요. 어순하고 구조를 체화하고 원서를 다독하고 원서를 사랑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4학년, 5학년에서는요, 원서의 리딩 수준을 조금 높이는 거예요. 뉴베리 쪽으로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래도 좀 심오한 주제들, 환경, 사회,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조금 더 어휘도 심화시키고 사고력을 심화를 시키고 이때부터 토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문학적인 리딩, 정말 정확하게 저자의 의도를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향상을 시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중1, 이때는 영어가 어느 정도는 완성 단계가 오면 너무 좋죠. 수능 1등급, 그리고 문법 정말 체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리딩 레벨은 미국 고등학생 수준 정도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학원의 목표예요. 네, 그래서 스피킹 체화 없이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자꾸만 서술형에서 실수를 한다라고요. 선생님 실수했어요. 엄마 나 실수했어. 어법 문제를 자꾸 본인은 실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80점대 아니면 90점대 초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원인은 엉뚱한 데에서 찾아요. 나는 한국식 문법이 부족하구나. 나는 이거를 개념을 더 외우고 문제를 더 풀어야 되겠어. 사실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요. 초등 때 스피킹이 체화가 제대로 된 문법 구조가 체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네, 아무리 문제 많이 풀어도 사실상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은 서술형이 등급을 가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정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피킹은 고등 서술형 그리고 대학 가서 여러 가지 있는 기회들 직장 생활 계속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 생각한 문구가 있어요. 낮은 문법 실력은 결국 낮은 스피킹 실력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아이가 자꾸 서술형이 틀리고 그리고 어법 문제에서 이제 점수가 나가잖아요. 그럼 사실은 문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초등 때 체화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스피킹이 잘 안 돼요. 뭐라고 말하긴 한데 약간
맞는지 아닌지 확신을 못해요. 그럼 결국은 문법 실력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킹과 문법의 이 선순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스텔라 커리큘럼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요, 무조건 초등 안에 스피킹 잡는다. 근데 대충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잡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투트랙의 전략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양질의 언어에 노출이 되어야 되고요. 양질의 언어에 도대체 어떻게 이 EFL 환경에서 그게 가능한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양질의 언어에 노출되는 방법은요, 원서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 스티븐 칼슨이라는 이 언어학자 분께서는요, 사실 원서 읽기가, 소설, 책 읽기, 책 읽기가 언어를 외우는 최상의 방법이자 또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 봤더라도요,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어린이 책을 즐겨 읽고 다독한 친구들은요, 외국 친구와 안 놀아봤어도 그 원어민 아이들의 생동감 있는 표현, 정말 컬러풀한 표현, 이런 것들을 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안 다녀봤어도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요, 논리적인, 지적인 언어 구사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한국어로도 책 많이 읽은 아이들이 또 말도 언어 구사력도 어휘력도 좋고 논리력도 좋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의대 사태 때문에 의대생 분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잖아요. 휴학 중이세요. 그래서 이 원더풀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 학원에 분으로서 채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총 3분이 계시는데 대치동에서 이제 자라나셨고 이제 또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이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대의대 순천향대 의대 이렇게 다니시는 조교분들이세요.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죠. 원어민처럼 잘하고 발음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표현력도 너무 풍부하고요. 그래서 외국에 살다 오셨죠? 그러니까 한 번도 살다 온 적이 없대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원서 읽는 거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조교쌤 중에 한 분은 업무 쉬는 시간에도 영어 책을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취미이자 자기가 사랑하는 활동이 된 거죠. 저는 그런 학생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읽는 걸로써 풍부한 어휘력이나 표현력을 만들고요. 그리고 기본 스트럭처도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스텔라 그 스피킹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봐드릴게요. 이렇게 스피킹을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민트반에서 비동사를 배웠다. 그러면은 일단은 스크램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 훈련하면서 말하기 하고요. 마지막은 동시통역이에요. 제가 통역사 선생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Are you busy? Is Daniel at the gym? Are your brothers tall? Are they your new shoes? Is your computer brand new?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거 막상 말하라고 하면요. 조금씩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체화시켜주고 중급 올라가고 또 이제 랜덤으로 섞어서 진행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정말 동시통역처럼 진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Some states are suing tobacco companies to recover Medicaid costs for speaking-related diseases. Almost about everybody wants the prime minister to resign.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유창성을 키워주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배우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책에 한 챕터 보면은 보통 한 5문장 정도 서술형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문형에 최소한 몇백 문장 정도는 이렇게 스피킹을 해야지 체화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단계 스피킹 체화 훈련을 하고 있고 랜덤으로 섞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도를 추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가
뭐 주 2회만 오고 저희가 EFL 환경이다 보니까 노출로만은 사실 안 되고 의도적으로 훈련이 필요해요. 영어가 외국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또 한정된 시간 안에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저희 이제 타임 테이블이고 월수에 민트반 4학년, 5학년 이렇게 앞타임, 뒷타임 있어요. 화목의 앞타임에 초코반 2학년, 3학년 이제 새롭게 9월 달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뒷타임에 이제 민트반 4학년, 5학년 있고 토요 1회반은 서밋반 중 1, 2 학생이 있어요. 네,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민트반에 합류를 해도 되고요. 또 엄청 잘하면은 서밋반에 합류를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초코반 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지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는 숙제는 많이 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소설을 읽힐 거예요. 소설을 읽힐 건데 그 전에 소설에 대한 복화 학습을 학원에서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어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화 학습을 확실히 시키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복화 학습을 조금 시켜서 완벽하게 셀프 테스트 봐서 90점 이상 나오면은 그때 이제 리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블을 20분 정도 읽을 거고요. 근데 저는 집중 듣기라는 그런 학습 방식을 너무 좋아해요. 음원을 들으면서 동시에 눈으로 읽는 건데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리스닝도 좋아지고 그리고 읽기 실력도 동시에 향상이 돼서 저희 학원 학생들이 이 집중 듣기를 1년 하면서 리스닝이랑 리딩이 너무나 많이 발달한 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읽은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퀴즈 보고요. 이제 뭐 많은 곳에서는 이제 책 한 권에 퀴즈 한 10문제, 막 7문제 이런데 그렇지 않고요. 챕터마다 10문제씩 이렇게 정확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너블에 대해서 느낀 점 라이팅하고 선생님하고 1대1로 스피킹하고 그리고 복화 테스트 보고 그리고 그래머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우리 초코반은 다 영어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머 개념도 아직은 한국어로 이건 명사야, 이건 부사야, 그거는 조금 헤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영어로 진행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스피킹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금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무비 토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재미를 가져가는 시간이 있고 또 비문학 리딩서 하루에 한 지문씩 그렇게 공부해서 요거는 직독 직계가 정확하게 되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초코반 텍스트북은 원서는 뭐 Fantastic Mr. Fox 뭐 이런 거 로알드 달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브릭스 리딩도 한 200 정도. 그래머는 요 Grammar in Focus 이거 원서로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너무 원서나 리딩서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의 목표 자체가 읽는 거를 그대로 스피킹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블도 그렇고 리딩서도 그렇고 거기서 학습한 문장을 스피킹으로 똑같이 체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뒤집어서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빨리 향상을 하게 될 겁니다. 민트반은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게 되면은 민트반은 조금 이때부터 숙제가 조금 많아요. 너블하고 그리고 복화하고 미리 외워와야 되고요. 그래서 민트반부터 요거 스텔라 복화책이 들어갑니다. 제가 만든 복화책인데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를 반복을 저희가 한 10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토플 점수도 너무 오르고 수능 점수도 너무 오르고 원서 이해력 너무 좋아지고 요거를 50개씩 외워오고요. 누적 시험이라는 거를 저희가 방학 때마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정어머님하고 의원 여머님 아시겠지만 저희 카톡방에서 매일 50개씩 단어 인증하잖아요. 여행 가서도 하고 괌에서도 인증하고 베트남에서도 인증하고 뭐 그렇게 제가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학습적으로 헤비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좀 더 어렸을 때 스피킹 체화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토플 리딩 들어가고 토플 리스닝 들어가고 그래머를 스피킹으로 체화하는 거는 저희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모든 레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Saturday Night Live SNL 미국 거 보는데 재밌어요. 거기 표현 학습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요약 말하기 하고 그리고 1대1로 너블 디스커션을 선생님하고 하거든요. 그것도 그 저희 학원 그 블로그에서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 Trumpet of the Swan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치한 책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에 대한 심오한 생각을 담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자연 속에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력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본인이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나누면은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 한번 네,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토론이 매 시간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학원에서도 이렇게 1대1로 선생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나블에 대해서 이런 감동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은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읽고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사고력과 상상력과 나의 정서적인 깊이까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민트반 텍스트북은요, 해커스 리딩 베이직, 에이펙스 요거 리딩 리스닝 진행하고 있고, 중1 그래머 브릿지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읽은 소설들이에요. Wonder, How to See a Dog, Number the Stars, 그리고 네, 이런 것들 읽었고 이제 When You Trap a Tiger 할 단계거든요. 그래서 한 약 4점대에서 5점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서밋반은 저희 제일 높은 반이에요. 그래서 주 1회만 딱 진행이 되고요. 이때부터 조금 달라지는 게 수능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래머도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뉴욕 타임스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서밋반 토론 서밋반 수업 시간이었는데 요즘에 바이든이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저께 이제 3일 전에 목요일에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했는데 정말 지지자들의 마음을 들끓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설 내용 보고 그리고 뉴욕타임스 읽고 근데 뉴욕타임스를 여기 보면 이제 뉴욕타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카멜라 해리스라고 제가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단어 학습을 미리 하는 거죠. 네, 뭐 stances, 뭐 입장 태도, 뭐 이런 것들 조금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 읽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토론하고 라이팅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뭐 단순히 입시에만 국한된 실력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학생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서밋반 텍스트북은 저 1984 읽었고요. 그리고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 읽었고요. 그리고 투키와 머킹버드 앵무새 죽이기 읽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Man's Search for Meaning 이거에 대해서 읽었어요.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고 실화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PPT를 준비를 해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럼 이제 영어로 다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세상에 뭐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고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통이 살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유체인 정신과 의사인데 강제수용소에 아우슈위츠에 2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근데 살아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이었지만 상상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가서 강단에 서서 이 인간의 정신력이 극한까지 가면 얼마나 강인함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난 강연을 할 거야 하고 그 장면을 상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력의 힘,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학업이 힘들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연이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들 그리고 유머라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가족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읽고 선생님의 의견 나누고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요렇게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커리큘럼을 초6, 중1에 누리려면은 초2, 3, 4, 5 이때 그냥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이제 짜놓은 이 틀 안에서 저는 너무 힘들게는 안 시키거든요. 하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시켜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조금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이때는 소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플해요. 교재 라인업 화려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가고 대신에 교재를 씹어 먹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공부하면은 정말 집약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원서가 핵심이에요. 초코반은 한 달에 한 2권 정도 원서 읽거든요. 그럼 1년이면 40에서 50권 정도 되죠. 민트반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10권에서 12권 읽거든요. 서밋반은 이제 내신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읽지 못하지만 정말 깊이 있는 거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됩니다. 원서를 씹어먹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목표는 2학년, 3학년 아직 뭐 고민 시험이나 이런 것들 하기는 조금 어려요. 책 읽기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에서 나온 내용을 말하기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법의 구조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5학년 때부터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플 ITP 저희 학원은 이제 방학 때마다 보거든요. 그래서 450에서 500, IBT로는 50에서 60 정도 나왔으면 좋겠고 뉴베리 능숙하게 읽고 어학적으로 깊이가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6학년 때는 토플 IBT로 80 정도, 고1, 2 모의고사 소화할 수 있을 정도, 중1 때는 토플 100점 이상, 고2, 3 모의고사 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중학교 1학년이지만 미국 고등학생, Great Gatsby라든지 To Kill a Mockingbird, 1984 이런 것들 저희 학생들은 편안하게 읽고 있습니다. 읽고 뉴욕타임스 원문 읽고 토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원에서 선생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은 학습자 중심입니다. 선생님이 말을 물론 소설 토론할 때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래머에 대해서 정말 간결하게 설명해주고 그거를 체화시키는 거는 학생들이 많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100% 원래 강의식이었거든요. 근데 강의 반 그리고 자기 훈련 반 이렇게 바꿨어요. 그 훈련 시간에는 뭘 하냐면 초코반에는 자기 이제 소설 읽죠. 그리고 문법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 갖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저는 한 명 한 명 소설 토론을 하고 아이들이 잘 돼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100% 강의식으로 하면은 학원 운영은 되게 편한데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하고 맨 앞에 있는 상위권 2명, 3명 학생이 그냥 티키타카만 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약간 관찰자 포지션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반반 정도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천 문장을 스피킹으로 체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테크놀로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한 명당 컴퓨터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만 보고 수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걸로써 스피킹을 정확하게 체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테크놀로지 도움을 받고 자기가 학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대치동에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학원 간판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너무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항상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학에 잘 가고 직장에 가서 돈 잘 벌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성실성이 길러지고 자기 통제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공부로서 성실성의 끝을 달려본 친구들은요. 어느 분야에 가도 탑을 달리고 성공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우리 나라에 엔터 3사가 있잖아요. SJY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나오셨고 연대 나오셨고 한 분은 그렇게 대학을 이제 가지는 못하셨죠. 근데 맨 처음에는 Y사가 엄청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전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학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뭔가 이제 단순하고 이제 저차원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 고차원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그런 능력이
능력이 함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저하고 책을 읽으면서 고차원적으로 저는 고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4학년, 5학년 이 어린 나이 학생들도요. Trumpet of the Swan에서 샘 비버라는 주인공이 이 백조를 돌 던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모습에서 자연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고 저하고 그런 거를 토론을 하면서 마음이 고향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체능을 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 영어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수학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수학이 중요합니다. 네, 저 영어 선생님인데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수학은 오른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오른손으로는 밥도 먹고 뭐 옷도 입고 손도 씻고 막 다 하잖아요. 그래서 생존에 반드시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수학을 잘해야지 이제 대학도 갈 수 있고 직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영어는 왼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별로 그렇게 큰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합쳐져 있고 밸런스가 있을 때 이 학생이 완벽하게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된 이유가 오른발뿐만 아니라 왼발도 똑같이 잘 구사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영어는 이 학생의 미래에 차별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의 능력이나 가능성에 더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요. 곱하기 10배, 100배 해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리바바의 잭마 회장은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단순 뭐 로컬 유통 체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체인을 만들었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일본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UCLA 나왔죠.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젠슨 황, 요즘 엔비디아가 난리잖아요. 영어 잘하고. 영어 잘하지 않았으면은 자기 대회에서 이렇게 재벌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영어의 근본과 기초가 정말 탄탄하게 다져져서 자신의 능력에서 10배, 100배 되는 그런 삶을 저는 살기를 바랍니다. 영어는 제 생각에 it's a language of innovation. I think it's a language of challenge. I think it's a language of dreams. And then it gives you the freedom of time and also economy. 그래서 이제 학생의 포텐셜을 10배, 100배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중등 가면 살짝 좀 늦어요. 그래서 초등에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그냥 노출식에 맡겨놓으시고 나중에 후회되는 뭐 후회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시간은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스피킹을 통해서 문법 체화, 원서를 통해서 사고력, 독해력, 표현력의 심화, 어휘 누적 그래서 골격과 살이 모두 튼튼한 영어 그리고 집약적으로 성장해서 학생의 시간을 아껴주는 그런 영어 학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부분들은 제가 이제 블로그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땡땡이 잘해요 어머님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로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보여드려요. 이게 저희의 사교육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그 수업료를 받는 만큼 객관적으로 이 친구가 탁탁 오르고 있는지 보여드려야죠. 물론 항상 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오르지 않을 때는 그러면 솔루션 드려야죠. 이 부분에 안 됐으니까 다음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드려야 된다. 그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규율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8회 수업 중에서 이거는 초코반에는 적용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근데 민트반부터는 8회 수업 중에서 단어나 소설이 3회 이상 제시가 되면은요. 그 아이 학원을 못 다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습관이 강제로 교정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애가 숙제를 잘 안 하고 막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다니다 보면은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교정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시키지 않았는데 뭐 2시간씩 일찍 와가지고 단어 외우고 막 소설 읽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의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은 전원 통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분위기를 많이 타잖아요. 다 놀고 다 공부 안 하고 다 제시 걸리고 그러면은 나는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모두 다 통과하고 모두 다 열심히 하니까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스텔라 복합 누적으로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너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 이거 에세이 쓰는 거죠. 이런 것들. 아메리칸 드림이 생쥐와 인간과 어느 세일스맨의 죽음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논하라.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이후의 스토리를 창의적으로 써봐라. 이거 썸밋반에서 한 거죠. 에세이 첨삭 정말 표현하고 그리고 문법하고 정말 자세하게 교정해주고 리라이팅까지 시킵니다. 네, 그래서 잘 쌓이면 뉴욕타임스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수준까지 초6에서 중1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사적 제재에 관련된 토론이라든지 뭐 ChatGP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철학 서적도 저희가 나갔었고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이제 사고력이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집약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스텔라쌤 한번 선택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저희 학원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초코밤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해 와야 할 거는 없고요. 와서 편안하게 보면 되고, 그리고 민트밤부터는 요거 단어를 50개 미리 외워와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실성을 갖춘 친구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방에 가시면 저희 부원장 선생님께서 레벨 테스트 일정을 잡아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일요일 날 저녁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